저는 지금 61살입니다. 오늘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포장마차 안쪽 구석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. 이 자리는 제가 40대 초반부터 앉던 자리입니다. 천막은 해마다 새 걸로 바뀌었지만 테이블 위치만큼은 20년째 그대로라서 이제는 눈 감고도 찾아올 수 있는 곳입니다. 맞은편에는 저랑 40살 때부터 알고 지낸 두 명이 앉아 있습니다. 한 명은 올해 63인 김 사장, 다른 한 명은 60인 박 사장입니다. 우리 셋이 이렇게 모이는 건 반년 만입니다. 원래 같았으면 만나자마자 서로 농담부터 시작했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 다들 조용합니다. 그게 제일 이상했습니다. 포장마차 안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. 소주병 부딪히는 소리, 안주 굽는 냄새, 취객들 웃음소리가 뒤섞였는데 이상하게 오늘만큼은 제 귀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. 김 사장이 먼저 소주를 따릅니다. 예전에는 넘치도록 따르면서 인생 넘치게 살자고 외치던 사람이 오늘은 잔의 반만 조심스럽게 채웁니다. 그걸 보면서도 저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. 20년을 같이 술 마신 사이라서 작은 변화쯤은 눈에 안 들어왔던 겁니다. 우리가 처음 사업 구상을 했던 것도 이 자리였고 IMF 때 서로 한숨 쉬던 것도 여기였고 회사가 잘 될 거라고 격려하던 것도 전부 이 포장마차였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그냥 그런 술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. 김 사장이 입을 엽니다. 요즘 어떻게 지내? 저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. 뭐, 다들 비슷하지. 나이 들면 다 그렇잖아. 그때 박 사장이 눈을 피하면서 술잔을 단숨에 비웁니다. 평소보다 훨씬 빨리 마십니다. 그 순간부터 뭔가 어긋났다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저는 그때도 몰랐습니다.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저를 속일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.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안주를 내려놓고 갑니다. 오징어 한 접시, 계란말이 하나. 우리가 늘 시키던 메뉴입니다. 그 순간 김 사장이 말합니다. 형님,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. 그 말투가 너무 차분해서 가슴이 먼저 철렁 내려앉습니다. 저는 애써 웃으면서 말합니다. 왜 갑자기 진지해? 무슨 큰일 났어? 제 목소리가 제가 들어도 너무 가볍습니다. 그리고 그 가벼움이 이 자리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바로 느낍니다. 김 사장이 저를 똑바로 보지 않고 말합니다. 형님한테 말씀드릴 타이밍을 저희가 놓쳤습니다.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. 놓쳤다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오래 걸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설명이 이어집니다.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는 말, 일이 그렇게 흘러갔다는 말, 형님을 무시하려던 건 절대 아니라는 말. 저는 중간에 한 번도 끼어들지 않습니다. 지금 끼어들면 이 자리가 더 길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. 박 사장이 이어서 말합니다. 형님이 요즘 제일 바쁘시잖아요. 병원도 다니시고 손주들도 봐주시고 그래서 일부러 연락 안 드린 건 아니고요.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고개를 듭니다. 제가 바빴던 진짜 이유가 뭔지는 이 사람들도 압니다. 와이프 병원비 때문에 새벽 경비일까지 뛰었다는 것도 압니다. 그 바쁨 속에서도 회사 일을 챙기려고 밤마다 전화했던 것도 압니다. 하지만 이미 늦은 얘기라는 걸 우리 셋 다 알고 있습니다. 김 사장이 결국 핵심을 말합니다. 형님, 저희가 회사 정리를 좀 했습니다. 정리라는 말이 너무 가벼워서 저는 무슨 말인지 한 박자 늦게 이해합니다. 서류 정리했고요. 지분 구조 다시 잡았고요. 법인 계좌도 새로 만들었고 형님 명의는 일단 빼놓은 상태입니다. 그 모든 말을 한 문장으로 묶어서 마치 업무 보고하듯 말합니다. 저는 그제야 이 자리가 술자리가 아니라 결과 통보 자리라는 걸 압니다.
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냐고 묻지 않습니다. 묻는 순간 제가 너무 초라해질 것 같아서입니다. 대신 묻습니다. 언제부터였어? 김 사장이 날짜를 말합니다. 작년 7월 15일. 그 날짜는 제가 이 두 사람한테 조금만 더 버티면 회사 살릴 수 있다고 말했던 날입니다. 코로나 이후 매출이 떨어져서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말자고, 우리가 20년 일군 걸 쉽게 놓으면 안 된다고 설득했던 그날입니다. 그날 이후로 이 두 사람은 저를 빼고 따로 움직였습니다. 제가 회사 살릴 방법을 밤새 고민하는 동안, 제가 은행 대출 받으려고 동분서주하는 동안 이 사람들은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. 저는 그 사실이 제일 아팠습니다. 배신당했다는 것보다도 제가 혼자 희망을 품고 있었다는 게 더 아팠습니다. 저는 묻습니다. 그럼 왜 하필 나였어? 셋 중에 왜 나만 빼고? 박 사장이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김 사장이 대신 말합니다. 형님이 제일 착하셔서요. 말 안 하실 것 같았어요. 문제 안 만드실 것 같았고, 솔직히 형님은 싸우는 거 싫어하시잖아요.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순간 숨이 턱 막힙니다. 그게 욕보다 더 독합니다. 착하다는 말이 이렇게 한 사람을 밀어내는 근거가 될 줄 몰랐습니다. 저는 웃습니다. 웃지 않으면 울 것 같아서입니다. 김 사장이 급히 덧붙입니다. 형님, 저희가 나쁘게 가고 싶진 않았어요.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했습니다. 저는 술잔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. 깔끔하다는 말이 제 몫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만 성립되는 말이라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. 옆 테이블에서는 누가 취해서 트로트를 부르고 다른 손님들이 박수를 칩니다. 이 포장마차는 오늘도 평소처럼 돌아가는데 우리 테이블만 이상하게 죽은 듯 조용합니다. 박 사장이 계산서를 집어듭니다. 형님, 오늘은 저희가 계산하겠습니다. 마치 미안함을 몇만 원짜리 술값으로 덮으려는 것처럼 들립니다.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. 대신 고개만 끄덕입니다. 이 자리에서 더 말해봤자 제가 얻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. 자리를 일어서는데 김 사장이 제 어깨를 잡고 말합니다. 형님, 앞으로도 연락하고 지내요. 우리 사이 이게 끝은 아니잖아요. 그 말이 사실은 이별 인사라는 걸 우리 둘 다 압니다.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. 그냥 천막 밖으로 나옵니다. 밤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집니다. 술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. 뒤에서 웃음소리가 다시 커집니다. 저 테이블은 이미 다음 얘기로 넘어갔을 겁니다. 오늘 있었던 일도 언젠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저 지나간 에피소드가 되겠죠.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천천히 걸어갑니다. 20년 우정이라고 믿었던 게 사실은 제 착각이었다는 것, 제가 의리라고 생각했던 게 상대에게는 그저 이용하기 편한 성격이었다는 것. 60이 넘어서야 이런 걸 깨닫습니다. 오늘 제가 잃은 건 회사 지분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. 제가 제일 믿었던 사람들 앞에서 저는 어떤 존재였는지 확실히 알게 됐다는 것, 그게 제일 큽니다. 집에 가면 와이프도 아들도 이 이야기를 묻지 않을 겁니다. 저도 먼저 말하지 않을 겁니다. 이 일은 그렇게 조용히 끝날 겁니다.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. 다음에 이 포장마차를 다시 오게 된다면 저는 저 자리에 앉지 않을 겁니다. 그리고 누군가 저한테 참 착하시네요 라는 말을 쉽게 꺼낸다면 저는 그 말부터 의심하게 될 겁니다. 61년을 살면서 오늘 여기서 배운 게 딱 그거 하나입니다.